시작하겠습니다. 뭐 어제 요 미국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했었지.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하향 조정된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자 이제 그런 과정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우리 시장이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선행적으로 하락을 한 부분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염두에 두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시장 하락, 코스닥 하락한 만큼 하락을 했지, 그제?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 하락을 하면 반등 시도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펼쳐질 거야. 다만 이제 그 힘 자체가 일정상, 그죠? 목요일 우리나라 옵션 만기, 그다음 다음 주 추석 연휴,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뭐 신규 고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는 어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만 보면 비농업자 고용 취업자 수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8월에 예상했었던 16만 4천 건, 16만 5천 건보다 2만 건 정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닌데, 요 전달, 그제? 전달 특히 7월 고용이 10만 명 이하로 내려간, 뭐 이제 허리케인 영향도 있었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10만 명 이하로 내려간 그 하향 조정, 이제 그래서 7월에 11만 4천 건이 아니라 8만 9천 건이었고, 6월에 17만 9천 건이 아니라 11만 8천 건. 만약 이 수정된 부분으로만 나왔다면, 그러면 시장은 더 충격을 받았었을 거고, 그 당시에. 그러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 강화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9월 달에 0.5%를 인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중이야. 자, 이제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지금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초접전. 뭐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트럼프가 소폭 우위, 그리고 또 반대로 해리스가 소폭 우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지난주 흐름으로 보게 되면 트럼프 지지율이 48%.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하잖아, 그죠? 누가 하나 센 놈이 없고, 둘이 비슷하다는 건 그만큼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부분이 불확실한 상황에 경기 침체냐 경기 둔화냐, 이 지금 고비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3회 법칙, 그죠? 이 부분을 한번 또 건드렸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뭐 프로그램 알고리즘 매매, 뭐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한 상황이고, 지금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된 부분,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 이 회색 때마다 경기 침체가 일정 정도 있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잘 보시면 이 3회 법칙이라고 요 뭡니까? 갈색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침체 가능성이, 이 회색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에서 정상화가 된 이후에 시차를 두고 3개월에서 10개월 사이 이 부분에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하는 통계적인 부분, 그게 지금껏 그죠? 이런 경기 침체 때 다 맞았단 말이지, 3회 법칙이.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지난번 8월 5일 날 나왔었던 그 우려가 다시 시장에 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달러 엔화도, 그죠? 달러 엔도 지금 지난번 8월 5일 저점 근처까지 다시 내려왔잖아. 다만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는, 그죠? 달러 인덱스 자체는 이 8월 5일 날 내려왔었던 이때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고, 그죠? 그래서 지난번 이 8월 5일 저점을 깨기는 어려울 거다. 깨기 쉽지 않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인데, 우리 시장 지수나 지금 코스피 지수나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8월 5일 근처로 다시 오려고 하는 부담을 지금 안고 있는 거지. 여튼 네,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면서 하락의 주 원인은 브로드컴, 그죠? 브로드컴이 금요일 날 이미 시간에서 7%, 그때 7% 정도 하락을 했는데, 미국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면서 10%까지 하락을 했는데, 뭐 10% 하락을 했으면 그렇게 뭐야 적당하게 하락했다라고 봐. 왜냐면 이제 시간에 7%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가 뭐야 2.5% 하락을 했으니까, 뭐 이 하락의 주 원인을 제공했었던 브로드컴이 10% 정도 하락한 부분이지. 그런데 뭐 가이던스가 안 좋았던 거지, 뭐 이 큰 폭의 하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술주의 상승 모멘텀이 떨어졌다라는 판단이 되니까 이제 매도세가 나온 거지. 얘가 하락하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4%, 마이크론이 3%, 퀄컴이 3%막 이렇게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까지는 어제 다 했고, 그죠? 인텔이 14년 만에 최저 수준, 그죠? 뭐, 엔비디아가 하락했다고 그 정도 아니잖아. 엔비디아는 월봉에서 살아있고,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경쟁력이 없는 쪽 라인 부분, 그런 쪽은 하락 부분을 갖고 갔다. 근데 어제 이야기했었던 대만은 엔비디아를 통한 이 AI와 관련된 후공정, 이쪽 라인이 잘 경쟁력 있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 부분이 그렇게 세지 않은 반면에, 우리 시장에는 뭐예요? 하이닉스니 HBM 쪽이 올라간다고 같이 따라 올라왔었던 반도체 쪽이 그만큼 경기 부담까지 안으면서 하락하는 건 정상이고,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하락은 당연한 부분이야. 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죠? 뭐 안 봐도 박살이잖아, 그죠? 뭐 하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 장단기 금리차가
무려 794일 만에 종가상 정상화가 되는 모습. 정상화가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랬지. 그 정상화가 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강하게 반영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였다. 그리고 유가도 박살났다. 경기 침체 우려로. 자, 그런 부분은 이제 금요일까지 나왔던 현상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지난주 계속 약한 흐름을 보여줬던 부분이고, 자, 이제 아까 그런 부분 중에서, 그 속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지금 하락하고 있는, 뭐 오늘 우리 시장도 당연히 하락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제? 자, 그런데, 뭐, 미국 실업률로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뭐, 8월의 실업률, 그러니까 7월 달은 7월에 10만 명을 깬 게 수정된 그 수치가 부담인 건 분명한데, 여하튼 그건 허리케인 때문이고 그거를 회복을 했단 말이야 8월에. 그죠? 예상보다는 조금 못했지만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흐름 부분에 놓여져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번 주는 이제 CPI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선물 옵션 만기 추석 연휴, 그죠? 뭐 이런 부분이니까 일정상으로는 세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지, 그죠? 자, 10시인데 오늘 시장도 그죠? 어제 이야기했잖아, 그죠? 오늘 시장 지수도 아침에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저점은 나오는데 이번 주가 옵션 만기가 놓여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크지가 않잖아, 그죠? 자, 선물로 보면 요 지금 선 그어져 있는 요 라인이, 그지? 여기가 그죠? 지금 8월 5일 요, 그죠? 8월 5일 요때 쌍바닥을 찍었었던 자리가 요 위치야. 그죠? 그래서 여기 요 근처,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나스닥이 2.5% 하락을 했지만, 그죠? 거래소 1%, 코스닥 1.5%, 그 내외에서 시작을 하면 양봉 가능성이 큰 위치.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은 하락으로 내려오고 있는 위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반등이 미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그죠?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의 하락, 그죠? 그래서 기술주 쪽 라인 부분이 쉽지 않는 부분이고 시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경기에 민감한 흐름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거래소 지수를 보게 되면 요 딱 빨간 위치, 여기가 뭐예요? 요때 8월 5일 요때 쌍바닥을 만들었던 요 꼬리 라인, 여기하고 위치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지수는 크게 걱정을 안 해. 그런데 왜 지수 걱정을 크게 코스피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뭐예요? 지금의 가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후행 PBR이 0.89배, 지금 지난번 요 폭락 당시가 8.7배, 그죠? 금요일까지가 8.9배. 그러면 여기가 8.6배, 8.5배 근처에 내려와 있어. 여기가 8.5배였으니까 8.6배, 8.7배.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아. 그런데 올라가려면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 미국 시장은 뭐예요? 지금 고용 둔화,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금리, 국채금리의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어 있는 상황. 그죠? 거기에 우리 시장은 플러스해서 금투세와 연관된 뭐예요? 수급적인 부담. 그런데 금투세는 지금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그죠? 왜? 금투세는 9월 24일 날 민주당이 토론회를 개최를 한단 말이야. 지금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금투세 폐지 주장하고 있잖아, 그죠? 논리가 너무 명확해. 우리가 세금을 부자 감세하지 말고 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런 명분으로 금투세를 계속 고수를 하려고 하는 게 민주당 강성 지지층, 그죠? 그쪽 라인인데, 그네들이 얘기하는 게 딱 두 가지야. 야, 옛날에 합의했던 거잖아. 그리고 시행도 안 해보고 무슨 폐지냐, 이 논리라. 이런 개떡 같은 게 어딨냐고. 과세를 하는 주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과세를 함으로 인해서 과세 평등을 통해서 세수 증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그죠? 세수 증가를 하기 위해서 과세를 하는 거잖아. 두 번째는 그 과세 세수 증대 이 목적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게 있는, 그죠? 그게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투세가 거래세 낮추고 금투세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완책 뭐 이런 거 죽도록 얘기하면서, 그죠? 세수 증대 효과가 없어. 그리고 ISA 계좌, 해외 계좌를 통해서 미국장, 해외에서 수익 벌래,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기업들의 자금 조달,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이 성장하고 그런 과정에 국내 투자가들이 성장하는 그 밑바탕을 포기하고, 그죠? 해외 가서 돈 벌어라, 해외 주식 투자해서 돈 벌라는 얘기잖아. 여튼 그런 논리의 금투세가 9월 24일 날 이제 그게 되면서 지금 시장에선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금투세를 이재명세, 그죠?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카페에 올려놓은 것도 봤죠, 그죠? 왜냐면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안 좋아, 이게.
그지? 진짜로 금투세 시행을 해서 시장이 박살나. 이거보다 더 박살나. 그 원망 다 누가 들어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들어야 돼. 결정 권한이 거기에 있으니까. 대선 나간다는 사람이 그런 왜 무리수를 두냐고. 누구 때문에? 응? 문재인 정권의 이해찬이 그 밑에 진성준이 이 친문의 사모펀드 이해하는 애들 때문에 왜 그런 지지율 낮을 그럴 악수를 둘 거냐고. 그죠? 여튼 그런 라인에서 시장 지수는 여기서 쉽게 상승하지 못해. 저는 그렇게 봐. 응? 우리 시장 옵션 만기까지. 그렇다고 지수가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옵션 선물 옵션은 그지? 특히 옵션 부분은 만기로 갈수록 시간 가치가 소멸하잖아.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제한된 반등과 제한된 하락으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 시간 가치가 다 소멸돼. 그거 죽여놓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아셨죠? 오히려 추석 전까지 옵션 만기까지 비실하다가 그죠? 추석 이후 이때부터 시장이 돌 가능성이 더 높다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죠? 그 타이밍에서 섹터 변화를 잘 갖고 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야. 이해되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그죠? 반도체의 자본재는 피하고 그죠? 중간재인 조선 철강 화학 뭐 이런 정유 이런 쪽 그죠? 중간재도 피하고 소비재 중에서 내구 소비재인 자동차도 피하고 뭐 다 대부분 섹터를 피하라 얘기했잖아. 그게 벌써 먼저예요. 여러분들 8월 14일 이때 요 지수가 여기 올라올 때 이미 반등은 끝난 거야. 지수상 반등은. 그래서 한 번 더 내려올 부분 그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요 8월 14일 날 요 지수 요 때보다 여기 지수가 더 올라가긴 했어도 이때가 저 시세는 끝난 부분이야. 그러니까 다시 여기로 온 거야. 외바닥이고 이게 쌍바닥 만들러 온 거야. 큰 그림은 지수상.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장이 안 좋다 다른 섹터 때리고 한쪽으로 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그죠? 물론 우리 화장품도 내려왔지 가격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많이 내려온 쪽 라인 부분들하고 차이가 있다는 건 느낄 거야. 그거 못 느끼면 안 돼. 왜?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거니까. 그죠? 지수가 코스닥이 8%가 떨어졌어. 지난 주만. 응? 자, 내장들 봐봐. 하이닉스. 그죠? 이전 저점 여기 깨버렸잖아. 8월 5일에 저점을 깨버렸잖아. 삼성전자. 그죠? 깼잖아. 이래서 기술주 반도체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 계속. 자본재 하지 말고. 현대 기아 소비재는 그제? 소비재고 소비재인데 내구 소비재. 그러니까 기술주보다는 반도체보다는 조금 좋잖아. 낫잖아. 8월 5일 저점을 지켜주는 정도. 반도체 AI하고 연결된 게 뭡니까? 이거지. 전력기기.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뭡니까? 이전 저점 8월 5일 이 저점을 깬 거야. 화학, 정유, 철강 이런 쪽은 이미 그 전에 중국 때문에 더 내려와 있었던 애들이라고. 응? 내려와 있던 애들. 힘이 없는 애들이야 아예. 그죠? 철강, 현대제철. 저점 깼잖아. 또 8월 5일 날 지수는 저점을 안 깼는데 깼잖아. 그죠? 거기에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8월 5일 저점 네이버는 조금 지켰고 카카오는 대주주 스톡옵션 물량으로 또 때려서 더 내려왔잖아. 그지? 저점을 깨버렸잖아. 반도체 소부장. 그죠? 반도체 소부장 쪽은 이미 내려와서 저점은 살려있고 HBM AI 쪽만 저점을 깬 거지. 그죠? 계속 깨지던 애들 하이브 안 깼고 하지. 그죠? SM 깼고. 그러니까 깬 애들이 있다는 건 안 좋다는 거야. 그 섹터 내에서. 로봇 두산 로봇 아직 안 깼어. 그죠? 이 저점 라인을. 그런데 다른 여타이들은 비실비실하지. 깬 것도 있고 안 깬 것도 있고 막 혼조. 통신 계속 깨고 있고. 그죠? KMW 78,000원 하던 게 지금 6,000원이네. 그죠? 은행 안 깨져 있어. 그죠? 8월 5일 저점을. 그런데 큰 힘은 없어. 보험 안 깨졌어. 8월 5일 저점 가장 센 축에 속하지. 그죠? 건설 기계 다 비리비리한 부분이지. 비리비리. 그죠? 자, 화장품 쪽으로 돌아오면 한국 화장품 제조 양호하지. 이전 고점 라인에서 치죠. 얘가 가장 센 라인 아니야. 화장품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작아서 그렇지. 작은 축에 속하니까.
그죠? 그러면 얘네가 깨질 이유가 있냐고. 없다. 그죠? 그리고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애들은 강한 축에 속하는 애들. 나머지 호텔신라나, 신세계, 유통, 면세점 뭐 바닥에서 뭐 헤매고 있는 쪽이고, 그지? 그나마 뭐에 규제 완화 요것 때문에 카지노 쪽이 좀 반등을 해줬지. 반등해보니 길게 보면 뭐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바닥을 만든 애들은 카지노 쪽 라인에서 규제 완화 때문에 조금 힘을 쓴 거고, 나머지는 답이 없어요. 그죠? 나머지는 답이 없어. 그러면 지금 항공도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로 거래 정지 당한부터는 전혀 힘을 못 쓰지, 그지? 대장이 저기 저 거래 정지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저 뭡니까? 비노나 뭐 이저 AI 소프트웨어 이거 실적 안 나온 애들, 그죠? 다시 저점. 그러니까 이 이전 8월 5일 저점 근처로 지수가 왔기 때문에 그 지수대에 놓여져 있는 위치보다 센 섹터가 센 놈인 거야 지금. 그죠? 지금 뭐 대덕전자, 심택 이런 주가 봐보라고. 응? 지금 떨어진 폭을 한번 봐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우리 이쪽 라인을 주도 들고 있으면서 힘들다 그러면 안 돼. 힘들겠지만 아셨지? 다른 애들은 지금 뭐야 저점을 붕괴하면서까지 급락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잘 생존해서, 그죠? 생존한 이후에 이 화장품이 세게 시세를 내는 그런 타이밍에 때리고 나와서 다른 쪽으로 바꾼다. 지금은 뭐야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지수 전반적인 부분은 하향으로 밀어놓고 그리고 나서 옵션 만기까지 뭐야 시간을 끌 거다. 이해되죠? 여기서 지수가 급반등하거나 급락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레벨을 내려서 선물 옵션 만기까지 유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외인들이. 왜? 요번에 내려오면서 지난 8월 5일엔 그죠? 시장 지수가 내려올 때 외인들이 콜옵션 주구장창 샀다라는 얘기 했었잖아. 그죠? 그러면서 물량 확 개인들 신용 매물이 확 털리면서, 왜? 공포가 절정에 달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외인들이 콜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 하락하면서는 외인들이 선물 매매 샀다 팔았다만 했고 풋을 계속 샀고, 그죠? 콜은 계속 매도했고, 그러면 급반등 이번에는 없다. 아셨죠? 이번에는 없는데 여기서 지수를 확 뺀다? 그럴 미국 시장 모습도 아니고 우리 시장도 여기서 확 뺄 지수의 펀더멘탈 흐름으로 암만 금투세 한다 해도 그 영향 때문에 더 내려온 것 뿐이지, 이 옵션 만기까지 이거를 이렇게 끌고 내려올 그럴 모습 아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확 끌고 올라갈 모습이 아니니까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이 원 사이에서 놀 가능성이 높다. 시간같이 죽이겠다는 얘기지. 시간같이. 응? 그러면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고 종목들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비실비실하면서 시간을 끌면 주식이, 그죠? 가격의 변동성을 주면서 공포를 줘도 짜증나고 힘들지만 하락한 상태에서 추가 하락을 안 하더라도 지지부진한 상황이 연출되면 그것 또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왜? 시간을 끌면 추석 이후에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죠? 내려와서 반등 못하고 비실비실하니까 그러면 추석 이후에 공포감을 느끼고 짜증나는 쪽 매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간은, 그죠? 미국 경제 지표로 봐서 안 좋을 지표가 크게 없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대부분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질 지수의 흐름은 없는데, 그죠? 반대로 반등을 세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럼 뭐예요? 하락 혼조지. 하락 혼조.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흐름 속에서 선물 옵션 만기, 그리고 나서 코스피 정기 변경, KRX 정기 변경 이후에 시장의 시세 움직임이 일정 정도 바뀔 수 있는 여지, 그런 정도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빨간불이 나도 막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 아니니까, 그죠? 그런 안배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소비재, 그죠? 최종 소비재이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화장품이 대안이다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종목 흐름 부분들이 정말 기가 차게 내려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안 되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안 되는 시장에 지금 정점, 클라이막스 이쪽 라인까지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 다만 시장 지수가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릴 때 같이 내렸다고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느냐? No. 그죠?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시장 지수가 조금 괜찮았을 때, 괜찮아도 카카오 네이버 계속 내려왔잖아. 그죠? 시장 지수가 좋다고 좋아진다고 다 같이 올라오느냐? 그렇지 않다. 응? 이 하락 이후에 다시 되돌아 나오는 라인은 또 바뀌어서 나올. 11시 반이 넘어가는데, 그죠? 중화권 시장 홍콩이 2% 하락하고 상해가 0.8% 하락하고, 그죠? 대만은 아침에 이야기했던 대로 요 지지라인에서 지금 지지하는데
큰 반등이 없이 마이너스 2%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죠? 니케이도 마이너스 2%, 그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죠? 우리 시장 지수는 상대적으로 얘네들 시장보다는 조금 강하잖아, 그지? 그게 금요일 날 미리 떨어져서, 그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뭐예요? 지금 코스피가, 요 위치, 여기에서 요 라인에,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지? 미리 떨어졌잖아. 코스닥도 마찬가지. 그죠? 어제 이야기한 대로 요 라인 들어오니까 개파라. 여기서 반등 들어오면서 갭을 메꿔주는. 미리 3일을 떨어졌잖아. 그죠? 갭을 동반해서.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반등이 들어오는 거야. 그지? 자, 그런 라인에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화장품이 가장 세게 돌잖아. 그죠? 화장품이 돌고, 그 다음 뭡니까? 요 일진전기, 재룡전기 요런 쪽에서 낙폭가대로 반등이 좀 돌고, 그러면서 힘을 조금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지? 한국화장품이나 이런 쪽 라인에 거기에 이제 음식료도 소비 쪽 라인 아니야, 가전, 그지? 반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의 움직이질 않고 양봉이긴 해도, 그죠?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그지? 와, 이거 뭐, 잘 보시면 이거 한 방, 이렇게 들어오는 하락이지, 그지? 참 무섭게 떨어져.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그거고, 여기서 한번 여기까지 떨어 내려왔잖아, 그지? 그거를 여기서 한번 더 내려왔고, 그러면서 여기에 저점 만들어졌는데, 요거 여기서 한번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못하니까 하나 더 내려오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그거에 비하면, 이런 섹터 흐름 부분들을 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그래도 안도감 느껴지지 않아? 주식에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낙폭이 심하다가 오늘 개파락하고, 그죠? 개파락해서 일부 되돌리는 과정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693 라인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하고, 그죠? 선물도 마찬가지고, 그지? 여기 이 라인에서 한 단 되돌아 나오는 라인이야. 그런데 잘 보시면, 그죠? 물론 낙폭과대도 반등을 해. 그죠? 그게 뭐였어요? 재룡전기. 그지? 최고 낙폭과대 하면서 실적이 괜찮은데 3, 4분기 우려 이것 때문에 최고 떨어진 게 얘잖아. 그죠? 10만 원에서 얼마입니까? 반토막이 났잖아. 그지? 응? 반토막 이상이 났잖아. 그런데 자, 그거는 이제 실적이 있으니까, 자, 네이버, 카카오, 그죠? 뭐 양봉이긴 해도, 그지? 낙폭이 주구장창 떨어졌는데 세게 들어온 거 아니지? 자, 화장품, 한국 화장품, 그죠? 지수가 급락하고 저점을 깨는데도 자리를 잡았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방 더 치면 또 신고가잖아, 그죠? 클래시스 마찬가지지, 그지? 여기서 한 방 더 치면 신고까지. 자, 실리콘2 오늘 10% 정도 나올 거라 그랬지, 그죠? 여기서 딱 만들어 놓고 한 방 더 치면 신고가 근처지. 자, 여기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빠질 때 시장 지수가, 코스닥이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그죠?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급락을 했어, 그죠? 지수가 급락을 해서 이런 유형으로 빠진 종목은, 그죠? 시장하고 똑같은 비실비실한 종목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이 소비재 쪽 라인, 클래시스도 결국 소비재잖아. 미용 의료기기 쪽에, 그지?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코스메카 코리아, TNL, 이제 공통점들이 대부분 뭐야? 최종 소비재 쪽이야. 오늘은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그지? 뭐 상식품도 실적으로 때문에 많이 떨어졌지. 지금 공통으로 보는 것 중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화장품이 가장 세지? 그지? 화장품이 가장 센 거야. 그거 못 느끼면 안 돼. 그지 않아요? 화장품이 제일 강하잖아. 그게 뭐다? 주도 섹터다. 주도 주고, 빠질 때 시장 지수보다 덜 빠지고 돌아올 때 빨리 돌아오는 거, 그게 주도주잖아. 그죠? 그걸 들고 있는데 뭘 겁내. 피난처이기도 하면서, 자, 그대로 얘기했잖아. 2주 전부터, 그죠? 시장 지수 더 빠질 우려 있다. 그런데 화장품은 뭐야? 더 빠지면 매수 타이밍이다. 그죠? 지난번에 이거 뭐냐, 실리콘2 요때 한번 문자 보낸 적 있지? 여기서 저항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내려올 수 있다. 그죠? 안 내려왔으면 더 좋았지. 그지? 근데 시장이 워낙 빠지니까 내려와서 다시 원위치잖아. 코스닥 지수는 어때요? 이게 코스닥이잖아, 실리콘2가. 여기서 이렇게 빠졌어. 여기서 이렇게 빠졌고, 그런데 여기서 요만큼 빠진 거야. 그죠? 또 한 방에 회복하잖아. 겁날 게 뭐가 있냐고. 그죠? 실적이 말을 해주고 성장을 말을 해주는데 우린 그대로 유지. 아셨지? 흔들리지 말고. 빠질 때 덜 빠지고 돌아 나올 때 가장 빨리 나오는 거. 오늘 가장 빨리 나온 게 얘잖아. 그죠? 사실은 금요일날 돌았지. 시장 지수 빠지는 와중에도. 그러니까 오늘까지 강한 거야. 내일 아침까지도 강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실리콘투는 사모펀드 물량 때문에, 그죠? 3일 동안 사모펀드 물량 소화하고 오늘도 소화할 거야. 그리고 돌아 나온 거란 말이야. 최소가 10%. 그래서 뭐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느 쪽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변함없어요. 아셨죠? 지금도 최종 소비재에서 실적이 있는 화장품, 그제? 그게 주도다.
예스아시아 조금 전에 보내드린 문자의 그 카페 글 한번 읽어보시면 예스아시아 홀딩스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언급드렸을 거야, 그죠? 예스아시아 홀딩스가 홍콩에서 지금 4달 동안 계속 급등하면서 거의 50% 가까이 올랐죠, 그죠? 근데 그 예스아시아 홀딩스는 비슷한 게 실리콘2하고 비슷한 화장품 유통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죠? 뭐 KBT 성장이 유통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죠? 이러한 KBT 제품 확대에 강력한 공급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실리콘2인데, 요 예스아시아 홀딩스도 마찬가지야. 1997년 설립된 온라인 소매업체. 그래서 아시아 뷰티, 패션, 엔터테인먼트 제품을 전 세계 고객에게 조달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요 예스아시아 홀딩스라고. SNS 마케팅이나 판매 뭐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신장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은 B2C, 그죠? 거기에 79%, B2B 이게 19%, 엔터나 물류가 2%. 근데 이제 B2C라는 건 이제 소비자하고 직접적으로 매출 중간적 역할을 하면서 유통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리콘2하고 같은 유통회사지만 좀 틀리지. 실리콘2는 B2B가 비중이 높고, 그죠? 회사를 상대로 해서 도매, 이제 도매 재고를 띄어서 하는 회사고. 그래서 지난번 뭐 예스아시아 홀딩스가 올라가고 실리콘2가 떨어지니까 예스아시아 홀딩스가 지금 사업 확대를 하려고 하거든. 한국 뷰티, K뷰티 화장품의 중간 역할을. 그러면서 걔네도 실리콘2가 잘 되니까 뭐 B2B 이쪽을 늘리려고 한다. 뭐 이런 게 경쟁이다 막 이러는데, 아니 홍콩 여기 이쪽 이 예스아시아 홀딩스가 그렇게 늘리겠다 해서 금방 실리콘2에게 영향을 주냐고. 그죠? 사실 이 예스아시아 홀딩스도 국가별로 보게 되면 미국이 43%, 유럽이 26%. 그래서 영국, 캐나다, 호주 뭐 이렇게 10% 이하의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이 서방국가 지역의 화장품을 중심으로 수출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여튼 뭐 오늘은 일봉상 은봉 맞지, 그죠? 이렇게 뭐 매일 올라왔잖아 얘. 4개월 동안.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실리콘2가 못 올라가면 이게 말이 되냐고 도대체. 그죠? 그 못 올라가면 딱 하나밖에 없어. 금투세. 금투세 때문에 뭡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이 별로 안 좋은 거.